자, 자원봉사기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NGO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대체 NGO가 뭐냐? 자, 그 다음에 NGO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근데 그 NGO에 대해서 살펴보고 NGO와 시민운동의 연관성, 그리고 NGO 자원봉사, 그리고 또 한국의 NGO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GO가 뭐냐?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정말해서 Non-Governmental, 정부가 없는 거야. 이 말은 뭐냐 하면 NGO는 어떤 정부에도 독립적인 거야. 어떤 정부의 영향력 아래도 있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NGO는 굉장히 독립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비정부 기구예요. Non-governmental. 그리고 비영리 기구입니다. 이 단체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내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NGO라고 하는 것은 그 결성이 자발적이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고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NGO는 시민사회에서 그 기반이 시민사회에 있는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NGO라는 용어가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NGO의 필요성과 목적을 한번 볼게요. NGO가 왜 필요한가? NGO의 필요성은 우리가 자원봉사기관의 필요성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NGO는 좀 더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기구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복지사회와 민주화를 실현하고 자발적 자원봉사의 시민 참여를 위한 것. 정말 시민사회에 그 기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GO는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행위자이며 시민사회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NGO는 각종 자원을 시민사회에서 동원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그 자원을 제공하는 거죠. 경제력이든 혹은 뭐 지원금이든 노동력이든 이런 것.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야. 그리고 시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강화한다. 정말해서 능동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민주 시민이 그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NGO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한번 볼게요. NGO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널리 통용된 게 유엔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어요. 유엔 헌장에 보면 그 유엔 헌장 제71조 경제사회 이사회가 NGO에게 협의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서 NGO라는 말이 생겨서 194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이 창립될 때 40여 개국에 있는 국제 NGO 대표들이 초청이 돼서 그때. 그래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이들이 한 열정이나 헌신이 그때 인정되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유엔 헌장을 작성할 때 이 조항을 삽입함으로 해서 NGO라는 말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제 자원보호 단체에다가 이 협의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 바로 NGO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NGO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어떤 그런 경향으로 NGO가 생겼어요. 그리고 규범적, 실질적 토대가 바로 시민사회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NGO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시민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민사회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어땠을까요? NGO가 없었어.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는 NGO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나라에는 NGO가 그런 국가를 자원봉사 대상국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운동을 오히려 선도적 활동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NGO가. 그래서 시민사회를 형성을 해주는 것이 NGO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시민사회가 안정이 되면 NGO가 선도적 활동을 해서 생긴 시민사회가 다시 주도적으로 NGO를 만드는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어떤 공공성이 주로 NGO에서 주도적으로 형성되었다가 나중에는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다시 그 형성된 시민사회에서 NGO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GO하고 시민운동의 관계를 보면 1990년대에 굉장히 NGO가 많이 생겼어요. 일상적인 시민 권리와 생활 문제에 대한 이슈를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나 폭력적이지 않고 온건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급작스러운 개혁이 아닌 점진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함으로 해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바람직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더 발전된 시민사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또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견제, 그것도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만 생각할 수가 많잖아.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많은 NGO 중에는 환경이 그 기관의 목표인 NGO들도 많이 있어요. 그린피스 같은 것도 있죠, 그지? 그런 그 국가의 난개발이나 어떤 그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NGO가 많은 국가에서 많은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가의 어떤 그 강제적 독재적 정부에 대한 저항을 시민사회에서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민 권리를 옹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방임을 추구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안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고 산업화를 위협하는 그 이념,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사회 환경적 문제도 많이 있죠, 그지? 그 이념과 가치를 보호하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시민사회 내에서 민주화나 정당성이 빈약한 수준에 있는 개도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든지, 정말해서 시민 권리를 옹호하는 그런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NGO 발전 과정을 한번 보면 한국의 NGO 역사는 1950년대 한국 전쟁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NGO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난민과 이산가족, 고아 그때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뭐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런 나라보다 더 못 살았어요. 국민소득, 개인적인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내일 하루 굶지 않는, 오늘 하루 굶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기독교를 중심으로 생겨난 130여 개국의 외국 NGO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원조활동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가 굶어 죽지 않는 나라가 목표였어요. 정말서 모든 목표가 경제 성장에 있었어. 군사 독재가 어느 정도 묵인되었던 시기였었어요. 왜? 하나의 목표에 의해서 대의를 위해서 소위가 희생되는 것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시대였어. 지금은 소확행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행복이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그때는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행복보다 대의가 중요한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제약을 받았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죠. 그럴 때 한국에 NGO가 있었어요. 시민운동의 바탕이 되도록 많은 그 씨를 뿌린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새로운 시민운동이 시작되었어요. 독재에 대한 저항을 하고 민주사회로 가는 그런 길이 의식이 생긴 때였죠. 또한 1980년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지? 그러면 급격한 산업화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다니는 차가 수십만 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길거리를 다니면 온갖 그 휘발유 냄새가 난무했었죠. 지금은 2천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무연 휘발유가 등장을 하고 기름 냄새 안 나잖아. 근데 저개발 국가에 가보면 차 지나가면 진짜 기름 냄새 많이 나요. 그게 모두 환경과 관계되는 문제죠. 그지? 그래서 1980년대에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엔 드디어 NGO의 르네상스의 시기가 옵니다. 1990년대는 미소 냉전이 끝나고 또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사회가 민주화 사회로 진입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고 또 국가의 세계화 그리고 정보의 어떤 정보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이전과 같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약화되었죠. 그리고 시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보다 문맹률이 낮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시민 개개인이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나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NGO가 정말 많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을 대하는 NGO뿐만 아니라 뭐 환경단체, 독도 지킴이, 헌혈, 뭐 해외 봉사, 뭐 집짓기 운동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NGO 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NGO와 시민운동에 있어서 그 시민운동으로서의 지역 사회복지운동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면 지역 주민운동이 그 지역 주민운동의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1990년도 이후에
생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 권력을 감시하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환경이나 복지, 주민자치 등의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접근을 하는 NGO들이 생겨나면서 지역복지운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생활 영역의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더 잘 알죠, 그지? 그래서 시민운동이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운동 단체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더 바람직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발전과 방향인데,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지역복지활동가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에 훨씬 더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죠. 왜?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공동 아젠다 개발을 하고 지역복지 활동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복지 활동가가 조직화되고 연대 활동을 강화해서 지역 복지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원봉사에서 NGO 역할을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봉사활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NGO의 도움을 받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세계에서 10위에서 15위 안에 드는 부국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도 돌려줄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말하자면 그 교육 수준,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문화로 정착시키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위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원봉사 NGO가 기업이나 학교, 종교단체 등에 연계가 되는 거예요.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NGO가 사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NGO가 많이 있었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천적인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자신의 종교를 선교할 목적도 있었겠죠, 그지? 그래서 종교단체 등과도 연계가 되면서 이 NGO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시민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미래 사회 비용을 줄이는 데도 있어요. 비행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소외되거나 교육받지 못하는 비행 청소년을 한 사람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내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사회의 범죄자가 된다든지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된다면 그때는 그 엄청난 사회 불안과 사회의 어떤 그 사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제 그게 합당한 예가 된지는 알 수가 없는데, 몇 년 전에 북유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르웨이인가를 갔었는데 담배 한 갑에 16,000원 하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는 그때 담배가 아직 세금이 오르기 전이어서 그렇게 안 비쌀 때였는데 담배 한 갑에 16,000원을 하는데 면세는 한 갑에 한 2,000원인가 3,000원 뿐이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면세 담배를 사려는 노력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되게 이상했어. 왜 이렇게 담배 한 갑에 세금을 10,000몇천 원씩이나 올렸을까? 이렇게 그 나라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 문제를 더
건강의 문제성을 더 빨리 많이 일으킨다고 보는 거야. 그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므로 더 빨리 더 많이 건강의료보험 체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미래에 자기가 치료해야 될 치료비를 미리 내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나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완전 신선한 충격이었어. 그럼 이 사람 담배를 한 개 피울 동안 10,000원 정도는 미래에 자기가 치료해야 될 돈을 미리 내놓고 담배를 피우는 거야.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피운 담배로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낸 의료보험비로 내가 피운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할 수 없잖아. 자기 자신이 지는 거야, 말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약간 얘기는 달라졌지만 자원봉사에 있었어도 자원봉사가 사회의 모든 것을 다 국가가 커버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국가는 어떤 국가도 자기 국민을 모든 복지로 자기 국민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국가가 없다고 그랬죠. 그지?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어떤 안 좋은 부분이 나중에 이게 이대로 뒀다가 수년 후에 혹은 수십 년 후에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복지 정책이 훗날에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금액의 사회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도 봐서 알겠지만 지구가 그냥 세계가 한 집안이야. 저쪽 집에서 무슨 병 생겼으면 우리나라에서 안 생겼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게 된 거죠. 내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20분 후에 여기서 알 수 20분도 안 되죠. 불과 몇 분 후에 내가 알 수 있듯이 이 병이란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든 배든 무엇 이동수단을 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질병을 안 좋게 공유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시민운동, 정말 NGO는 전 지구적인 시민운동과 연계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잘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어떻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 물건을 팔아주겠죠. 그죠? 사주겠죠. 우리도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고, 그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구에 있는 세계인들이 각국이 유기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은 NGO의 중요한 재정적 원천이에요. 노동력을 제고하는 거죠, 그치? 기부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적 원천이 되고 또 이 자원 활동은 기부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원조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우리도 외국에 많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바르게 성장해서 지금 좀 괜찮아졌어. 그러면 기부금을 내겠죠, 그지?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기부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는 NGO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NGO가 시민 자원봉사 활동이 NGO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혹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시민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은 전문직 종사자가 NGO에 참여를 하는데 촉진시킨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 아니면 간호사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의사 간호사가 있어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금전 출납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의료인이 아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NGO에 참여를 해요. 심지어 법률 자문 NGO도 있어요. 가난하거나 억울한 법의 테두리를
금전적인 문제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무료로 변론을 해준다든지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 그런 단체도 NGO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NGO를 한번 보면 그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국 NGO는 관주도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생겨난 운동이 아니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물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지? 그래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민사회가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는 비전을 제공하고 또 내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관주도로 생기다 보니까 내부 혁신이 지체되어서 자기 비판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시민운동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위기가 전환기적 위기라고 보고 NGO가 다시 재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지? 한국 NGO는 실제로 재정이 부족해요. 한국 국민이 아직까지도 많은 그 봉사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데 대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잘 참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뭐 중고등학생은 학교 때문에 뭐 직장인들은 직장 때문에 뭐 등등의 이유로 그죠. 그리고 또 NGO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NGO 내부에서 이 NGO의 어떤 그 내부 시스템이 민주화되어 있느냐. 또 NGO가 가지는 미래 지향적인 어떤 비전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한국 NGO의 위기를 가져오는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 NGO는 어떻게 앞으로 발전 방안을 가져야 되느냐를 한번 볼게요. 첫째는 재정이나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많은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되겠죠. 그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수업,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자원봉사 이런 수업도 실제로는 한국 NGO의 발전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수업이 교양으로 채택이 됨으로써 여러분 같은 이제 학생들이 사회 봉사활동이나 NGO에 대한 지식이나 의식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데 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TV 같은 데 보면 NGO 광고도 많이 하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런 것 말고 일반 시민을 위한 그 다양한 교육, 홍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NGO가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방 시민 사회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NGO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근자인데 상근자는 뭐냐 하면 유급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유급 직원이 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과학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확실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근자의 어떤 전문적 지식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가가 전문 능력을 갖추고 국제활동을 강화하는 우리나라 코이카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 거죠. 굿네이버스도 그렇고 그렇죠. 국가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국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학교도 학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국제활동을 굉장히 강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가 진정하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과 같이 나와 같이 그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협조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따분한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봄으로 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가지는 어떤 선순환적인 작용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보통 여름, 겨울 이렇게 나눠서 국외 자원봉사 활동 봉사자 모집해요.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명동 캠퍼스 같이 그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그 지원을 했을 때 발탁되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